대학이 있고 뭐가 있고 지명 없으면 장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붙어 있는 지명은 언제부터 붙어진 거냐? 인류가 살면서. 그러니까 이 지명 속에 다 들었어요. 역사가요. 예, 지명 속에는 백제시대 언어도 있고 신라시대 언어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껍질을 벗기면 양파 껍질처럼 벗기면 거기에 백제 말도 들어오고 신라 말도 들어오고 고려 말도 들어오고 다 들었어요. 예. 그리고 가까운 곳은 작은 지명까지 알아야 생활을 하고 먼 데는 대충 알아도 살아요. 우리 미국만 알아면 살아요. 더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연희제도 알아야 하고 여기 뭐 월전지 용머리도 알아야 되고 그까지 자세히 알아야죠. 그렇다. 그 다음에 지명은 계급이 있어요. 최고 얕은 계급은 우리 마을에 붙어 있는 계급이 얕고, 그 다음에 양학리 하면 양학리라고 하는 계급이 있고, 그건 남포라고 하는 계급 밑에 들어가요. 보령이 있고요. 네, 이렇게 계급이 있다. 그 다음에 계속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도 한다. 황도에 있는 지명 같은 거, 황도 섬에 사람이 옛날에 살 때는 수백 개의 이름을 붙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안 사니까 그 지명들이 다 소멸돼 버렸어요. 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또 부르기 쉽게 바뀌어요. 엉터리로 바뀌기도 해요. 자, 이거 보세요. 갓배 아시죠? 갓바위. 해수욕장 가는데 갓바위. 그게 갓배예요. 갓배. 왜 갓배냐면 가보셔요. 옛날 어른들 갓 쓰고 다니는 갓처럼 생겨가지고 갓배예요. 갓바위. 바위를 배라고 그러잖아요. 갓배. 그런데 그걸 카페라고 그래요. 카페라고 그러고 요새는 카페라고 그래요. 카페란다고 하잖아요. 뭐라고까지 설명하냐면 거기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카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커피 파는 카페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명이 춤추고 다녀요. 네,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명은 누가 붙여져서 생기는 것보다는 민중들, 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붙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르면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게 지명이다. 그 다음에 지명의 이중성. 한내 대천 그를 한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다 한내라고. 어디 장애가 한내장애 간다고. 예. 그래서 한내가 이 근처에 둘이었어요. 웅천도 한내가 있어요. 대천도 한내가 있어요. 그 웅천은 남포현에 속하기 때문에 남포 한내장 간다고는 웅천장이고, 지금 대천은 보령현에 속하기 때문에 보령 한내장 간다고 하면 대천이에요. 그런데 말은 한내라고 하면서 쓰라고 하면 대천이라고 써요. 쓰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대천이라는 지명이 굳어진 거죠. 일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지명을 보면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청라가면 이렇게 원터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원터. 원이 뭐냐? 옛날에 역원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역원. 30리마다 하나씩 역을 둬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말을 기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암행어사 출도요 거기서 말 내주는 데가 역이에요. 우리 고려는 저 남전역이라고 저 주산에 하나 있었고요. 청년역이라고 주포에 한 군데 있었어요. 그게 역이에요. 또 원이라고요. 옛날 여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관 같은 것이 한적한 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묵어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원터예요. 그러니까 여가 옛날 여관 같은 건물이 있던 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저기 청라 장현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지명을 자세히 그 기재로 해놓은 문서가 지도예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를 발간하는데 그게 엄청 많이 틀렸어요. 엄청. 네.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신상 같은 데도 여기 물편이라고 썼는데 이게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박살배라고 하는 데인데 물편이라고 떡하니 써놨어요. 여기도 물편이, 여기도 물편이. 그래서 이게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가 틀려가지고 지명이 오염되게 생겼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애초에 조사할 때부터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도는요, 우리 남포 같은 데는 1915년쯤에 일본 사람들이 그렸어요. 5만 분의 1로. 그러니까 105년 됐어요, 지도 그린 지가. 거기에 기재를 잘못했으면 그 뒤로 다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호도라고는 옆에 섬이 이게 명덕도라고 붙였거든요. 이게 명덕도가 아니고 호도 사람들은 분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뒤에 있는 섬이 멍대기라고 있어요. 저 섬 이름이 이 섬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말하는 줄 알고 멍대기라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명덕도라고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요건 분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실제 명덕도는 엉뚱한 이름 조다라고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하고 지도에 있는 이름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명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제가 이런 책을 2권 발간했어요. 이거 2개 합치면 1000쪽 정도가 됩니다. 500쪽씩 되는 책이에요.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거 몇 년에 썼느냐면 1998년에 썼어요. 그러니까 조사는 언제 했느냐면 1995년쯤 했어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조사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고령의 모든 지역을 다 다니면서 어르신들 귀찮게 해가지고 다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마을에 가서 조사하면 여기에 있는 이름만큼 마을에 계신 분이 대답을 못 해줘요. 그리고 이거 책 만들 때 저한테 질문해 준 분의 80% 이상은 돌아가셨어요. 그때 마을에 가서 연세 높으신 분한테 여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골동품이 됐어요. 지금 대우받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찾으면 어디 가서 찾으라고 그러냐면 저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찾으면 된다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내줬더니요, 요 책을 페이지마다 전부 스캔해가지고 내용을 서비스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남포면으로 들어가서 달산리 하면 달산리 지명이 바로 컴퓨터에 뜨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아주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이런. 그래서 그 책을 만든 뒤에 제가 심심해가지고 책에 있는 지명을 다 합쳐가지고요, 뭐가 고려하게 제일 많은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게 서남대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남대기는 동네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남대기가 제일 많고 아랫등, 윗등, 당산, 안산, 양지등, 매봉제도 많대요. 큰골, 원뚝. 원뚝은 이거 저 바닷가에 이런데 원뚝이 많아요. 그래서 공동묘지, 뭐 간사지, 세터, 산재당, 절골 이런 말들이 쭉 있더라고요. 맨날 이 많은 얘기들은 많은 지명들은 빈도가 높은 지명들은 아마 마을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명을 뭘 보고 붙인 게 많으냐면 지형, 땅 모양을 보고 붙인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논문을 쓴 건데 우리 섬 중에 외연도라고 있어요. 그런데 외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외연도 그랬어요. 옛날 어르신들 외연도 뭐라고 불렀어요? 오얀도라고 그랬죠. 오얀도. 제가 외연도를 왜 오얀도라고 했을까? 왜 외연도라는 지명이 생겼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외연도 옆에 있는 전라도에 속한 요 섬이 어청도예요. 어청도는 어청도 사람, 어청도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쓴 거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어청도는 주변에 바다가 환해가지고 푸르다 해가지고 느런 자를 써가지고 어청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청도 몇 번 갔다 왔어요. 가서 노인 양반들한테 여쭤봤어요. 어청도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한자말 말고 순수 우리말로 뭐라고 불렀느냐 그랬더니 너희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올켠도라고 그랬대요. 그런 것도 이쪽 외연도 녹도 와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옛날 어청도 다녔는데 어청도 뭐라고 불렀느냐? 올켠도라고 그랬대요. 뭐라고까지 붙여주느냐면 이래요 이분들이. 왜 올켠도냐면 하도 먼 섬이라 거기 총각이 들어가면 어청도 처녀한테 얽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올켠도라고. 자, 그러면 어청도는 순수 우리말로 옛날에 부른 게 뭐라고? 올켠도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1910년에 만든 그 조선 지지 자료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명조사해가지고 한글로까지 전부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기도 를켠도라고 나와요. 를컨도, 어청도를. 네, 이게 이제 요게 외연도고 요게 어청도거든요. 생김새가 두 개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안에 포구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포구가 있고 어청도는 포구가 커요. 이렇게. 가운데 포구가 있고 양쪽에 산이 걸려 있는데 어청도는요 오른쪽 산이 높아요. 왼쪽 산이 얕아요. 외연도는요 반대예요. 왼쪽 산이 높아요. 오른쪽 산이 얕아요. 외연도는 오야졌어요. 오야지는 게 뭐예요? 소가 오야지면 죽죠. 왜요? 왼손잡이를 오야집이라고 그러죠. 왼섬이에요. 외연도는. 어청도는 올켠도 오른섬이고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이렇게 바다에 다닐 때 이게 외연도인가 어청도인가 찾아다닐 때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른쪽이 높으면 올켠도 어청도고 왼쪽이 높으면 오야진섬 오얀도예요. 그렇게 구분해서 불렀다고 제가 주장해요. 제 주장이에요. 근데 이 지명은요 요렇게 해서 붙였다고 누가 써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부르던 것이 전해 내려올 뿐이지 그 근거 내는 건 어디도 쓰여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씩 열쇠를 풀어가는데 어때요? 제가 그렇게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발표했는데 그럴듯도 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듯해요? 네. 그렇지, 제 주장이에요. 이게 이제 어청도예요. 어청도 가려면 하룻밤 자고 와야 돼요. 걔가 하루에 한 번만 다니거든요. 군산서 다녀요. 요건 어청도에서 외연도를 쳐다본 거예요. 이건 여기는 어청도고 여기는 외연도예요. 외연도 요게 그 높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여기가 봉화대가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명봉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게 효자도거든요. 효자도는 순수 우리말로 소재미예요. 소재미를 한자로 쓴 게 효자도예요. 소재미인데 여기에 요 배대는 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파지라고 해요. 지금도 효자도 가면 마파지 내리라고 그래요. 마파지 무슨 소리냐? 요새 여름에 남쪽에서 바람 불으면 무슨 바람이에요? 마파람이에요. 옛날 우리 순수한 우리 고어들입니다. 거기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효자도 가면 이 동네가 하나시예요. 하나시 한위바람 들어보셨죠? 한위바람 북풍이에요. 이게 북쪽마을 하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쓰던 고어가 섬의 지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우리 남포도 그런 게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남포도 아주 아까운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남포에도 이게 남포 사진이에요. 이게 대섬이에요. 대섬 이게 1966년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저기 밤섬이에요. 밤섬. 여기가 터진목이죠. 밤섬하고 여기 사이에 여기 쪽에 터진목. 여기로 물 넘어오기도 했어요. 요게 뭐예요? 여기.
요게 다 사구예요. 지금 사구 골프장 있고 한데 이게 상벌. 네, 상벌. 옛날에 상벌이었죠. 그런데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서해안에 모래, 언덕, 사구가 많은데 이 사구들을 전부 술등이라고 불러요. 제가 논문을 썼어요. 이것도요. 술등. 왜 생겼느냐? 술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술등 나오는데 볼까? 이게 이제 여기 뭐요? 대섬이 옛날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다 모래판이었어요. 자, 이게 어항강은 저 배시간표 붙여놨어요. 거기에 2017년도 6월중 삽시도 선착장 기항 현황이에요. 삽시도 배가 들어가는데 물때 때문에 어떤 때는 저 윗말에다 대고 어떤 때는 술등에다 대고 그래요. 밤섬에다 대고. 근데 이 배가 되는 데가 술등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도대체 술등이 뭐냐고. 술등이 뭔 말이냐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술등이 무슨 말일까? 안 들으죠? 이해가 영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연구했어요. 도대체 술등이 뭐냐? 술등. 네. 저는요, 이 술등과 관계 있는 보령지방의 지명을 쭉 봤더니 남포에도 월전지에 쇳들이라고 있어요. 지금 월전지 쇳들이라고 있죠. 네, 쇳들. 뭐 수등안 월전지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숲들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거 어원은 똑같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부를 뿐이지 이런 술등들이 있어요. 저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술은 이 가를 얘기한다. 가. 자, 주변. 자, 입 주변이 뭐예요? 입 주변이 입술이죠. 입술. 자, 입술의 고원은 시울이에요. 눈 주변은 뭐예요? 눈시울이죠. 입술, 입의 가장자리예요. 술 등은 바다 가장자리 중에 조금 높은 모래 언덕. 그게 술등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바다를 중심에 놓고 바다 가장자리의 모래 언덕을 전부 술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날 고어로 그렇게 순수 우리말로 붙인 건데 세월이 지나면서 술등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붙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대로 붙이는 거예요. 솥들이라고 해버려요. 솥들. 어떤 사람은 솥등이라고도 해요. 왜? 소 덩어리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럴 듯하지요. 그러니까 술등이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쇳들도 되고 솥들도 되고 한자로 하면 우평도 돼요. 소자에다가 평 써가지고 우평. 네. 자, 그래서 월전리의 쇳들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듯해요? 네. 예. 그 다음에 고잔이라고 있어요. 고잔. 우리 보령에 두 군데가 있어요. 고잔. 여기 이게 어항이에요. 여기가 어항 방파제 옛날 사진이니까요. 이 어항이고 이 어항 넘어가기 전에 이거 고잔입니다. 이 고잔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청소가도 신송리에 고잔이 있는데 고장 고잔 같은 건데 뭐냐면 곳은 바다 쪽으로 삐쭉 내부른 데를 곳이라고 해요. 순수 우리말로 장산곳, 장기곳, 예, 바다 쪽으로 내민 조금 안품에 있는 마을을 고잔이라고 해요. 곳의 안품이다. 고잔. 이게 어항 가는 데도 고잔이 있고요. 여기 청소에도 고잔이 있어요. 신송리에 여기가 고잔입니다. 그리고 소래 이거 가지고도 제가 보고서를 썼는데요. 소래 우리 대천 가면 안소래, 밭소래 있죠. 아시죠? 자, 이 소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왜 소래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왜 소래일까? 인천 밑에 경기도 가도 소래포구가 있어요. 왜 소래냐? 논문 보니까 대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소나무만에서 소래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소나무에서 유래했다. 그 교수님 보고 해양학자대회에 가서 만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교수님한테 우리나라에 소나무 없는 데 있대요. 우리나라 전국이 소나무로 깔렸는데 뭐가 특징이라고 소나무 이름 붙여가지고 소나무에서 이름 따가지고 소래라고 했겠어요. 저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뭐냐? 소래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여기서 나왔다. 자, 칭리파리를 지금 뭐가 갉아먹었어요. 이게 요새는 갉아먹었다고 하지만 옛날에 어르신들 저걸 뭐라 그래요? 쏠았다 그러죠. 누에가 뽕잎을 뭐래요? 갉아먹어요? 쏠아요? 쏠지요. 쥐가 볕단을 쏠지요. 쏘는 겁니다. 이 파먹는 걸, 곤충이 이렇게 파먹는 걸 쏠다라고 해요. 쏠았다, 쏠다. 그래서 이게 다 쏘는 거예요. 이게 보령이 이렇게 소래하고 관계된 지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쏘는 거다. 쏘는 곳이기 때문에 소래라고 불렀다. 뭐가 쏠았냐? 바다가 육지를 쏘는 거예요. 바다가 육지를 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하스식 해안에 붙는 이름이 소래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쭉 소래라는 이름이 소래, 소롱굴, 소롱구지 이런 이름이 쫙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고 통계, 이건 뭐 격바닥물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통계예요. 해수욕장 가도 통계가 있고요. 통계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 보령에. 예. 그 다음에 똥섬. 섬에 가면요, 쬐끄만 똥무대기 같은 섬이 있어요. 그건 여지없이 똥섬이에요. 이렇게 똥섬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보령에. 그리고 진등. 우리 보령에 남포에도 진등이 있죠. 남포에도 진등이 있죠. 진등은 뭐 등이에요. 좀 높은 데를 등이라고 해요. 긴 등. 그 진등이에요. 긴 등. 진등이 굉장히 많아요. 보령에서 제일 큰 진등이 어디냐면 지금 보령 시청 밑이에요. 시청 밑에 종축장, 그게 다 진등이에요. 그렇게 생긴 지역이 다 진등이에요. 여기 남포에도 진등들이 있어요. 어디는 남포 어디 다른데요? 세 번째 볼턴. 여기 남포 월전도 있고요. 여기 부창포 가는데 거기도 진등이에요. 같은 지역이에요. 저도 그렇게 붙었어요. 그 다음에 평지에 붙는 지명은 번던이 있습니다. 번던이 해수욕장 가려면 번던이 있죠. 남곡동에 번던말 거기 저 탑동 옆에 번던이에요. 여기도 발산 3리가 번던이잖아요. 번던말 발산 3리 번던말인데 번던은 무슨 말이냐면 평평하다는 말이에요. 평평한데 동네를 번던이라고 해요. 번덕지라고 하잖아요. 번덕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지명은 한자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한자로 하면 안 돼요. 엉뚱한 해석이에요. 순수 우리말로 따져 들어가요. 그 다음에 높은 마당 이런 건 이것도 이제 내물 옆에 좀 높은 데를 높은 마당이라고 부르고요. 병모가는 병모가지처럼 좁은데 그 병모가지라는 데가 우리 보령에 이렇게 많아요. 또 골짜기가 길면 긴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런 걸로 붙이면 지명 다 붙여요. 다 이런 걸로 다 붙이는 거예요. 지명이. 그 다음에 낚시뿌리, 낚시처럼 생긴데 누에머리처럼 생긴데도 또 다 여지없이 누에머리라고 갖다 붙입니다. 누에머리처럼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으면 다 누에머리라고. 보스끄트머리, 빼쩌고개 보스끄트머리처럼 빼쩌고는 다 보스끄트머리예요. 그런데 이런 이름들은요 앞으로 없어질 이름이에요. 요새 잘하는 애들이 보십이 뭔지 알아야 보스끄트머리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죠. 그 다음에 두뇌바지. 내깔 두 개가 합쳐지는 데가 두뇌바지예요. 이거 저기 보화당 가면 이게요. 성주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저 외산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져서 맞아? 이런 데는 다 두뇌바지예요. 박죽계, 공대봉 이런 것들이 다 지형 때문에 빙의길
빙해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빙해는요, 벼랑의 보호입니다. 빙해. 그리고 경사 급한 데가 빙해예요. 빙해길이에요. 네. 웅천에서 무창포 가려면 벼락제 지나가요. 그 벼락제도 사람들이 그래요. 벼락 맞아서 벼락제라고. 누가 언제 벼락 맞았다네요. 아니에요. 경사가 급한 데를 벼락제라고. 이게 벼락은 벼락의 보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벼락제가 생긴 거예요. 경사가 급한 데예요. 네. 개걸음제 이런 것도 이제 기어가는데 기어서 올라가는 데는 개걸음제예요. 네. 빗기네. 이게 성주에서 내려오니까 도화담이에요. 성주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여기서 옆으로 빗겨 흘러가지고 이렇게 또 남북으로 흘러요. 그래서 요 구간을 빗기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잔미산. 웅창 가면 잔미산 있잖아요. 여기 잔미산 있죠. 도대체 잔미,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잔미 왜 잔미냐? 잣나무 많아서 잔미다. 그러면 우리 지방에 옛날에 잣나무가 있었느냐? 있었어요? 우리 지방에 잣나무가 자생해요? 없죠. 잣나무 요새 심은 거죠. 자생하는 잣나무 없어요. 그럼 왜 잔미냐? 요 잣이 뭐냐? 앞에 잣. 요 잣이 옛날 성이에요. 성을 잣이라고 그랬어요. 성 있는 산이 잔미예요. 네. 이게 옛날 고로 다 나와요. 잣, 안, 봄에 뭐 이렇게 고로 잣 이게 성이에요. 자, 저희 집에 있는 옥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옥편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옥편을 언제 만들었냐면 부주강생 1914년이에요. 갑인년에 만들었어요. 1914년에 만든 옥편이에요. 이 옥편에 성을 찾아보니까 성을 뭐라고 했느냐? 요 성을 재성이라고 했어요. 여기 어르신들 옛날에 한문 배울 때 재성이라고 배웠죠, 저거. 지금은 옥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성성이라고 나와요. 거기 옛날에는 재성이에요. 재보다도 더 이해전에는 잣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잣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 우리말로. 성이 잣,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게 잔미산이에요. 잔미산 꼭대기 여기 성이 있는데 이게 대천리 산성이에요. 혹시 옛날 봉수대를 보호하는 성이에요. 이렇게 성이 있기 때문에 요 산은 성이 있는 산 그래가지고 잔매 이렇게 불렀어요. 이해가 가시죠? 잔매. 이렇게 잔매하면 무조건 성이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네. 네. 언제 등산 가시면 요 부분 보세요. 여기가 성입니다. 그 성이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거기서 나온 기왓장들이에요. 요게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죠? 요게 뭐예요? 요 기와 무늬가 생선 가시 같죠? 밥대 가시 같잖아요. 네, 그래서 어골무늬라고 그래요. 생선 뼈. 요 고려시대 거예요. 고려시대 거기 성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웅천에 가면 주청리에 잣나무굴이라고 있어요. 잣나무굴 들어보셨어요? 잣나무굴? 주청리에. 이게 왜 생겼느냐? 잣 너머굴이에요. 잣이 성이라고 그랬죠? 성 넘어 있는 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키워볼까요? 가지고